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방송이 콜라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민경욱 TV, 송영선 TV, 김문수 TV, 또 자유헌정 TV에서 네 매체에서 이제 함께 콜라보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저희 편성이라는 게 뭐 편성표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게 된 것은 이준석 사태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 의원 총회가 있었고 지금 점심시간 때문에 잠깐 휴회가 됐지만 오후 2시에 다시 국민의힘 당의 의원 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원 총회에는 윤석열 후보가 참석을 했고요. 그 옆자리에 앉기로 돼 있던 이준석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그 사람이 여기에 남아 있어도 되느냐를 갖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준석을 몰아내야 한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이준석을 살려놔야지 안 그러면은 세대가 빠진다. 2030이 빠진다면서 손 들고 나와서 얘기한 사람 하태경이 죄송합니다. 어느 게 맞지? 하돌돌인가? 둘 다가 맞습니다. 하돌돌. 하태경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얘기 없이 그 이준석을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준석이 사퇴를 해야 한다는 그 의견을 결의서로 발표를 하느냐, 결의서의 형태로 발표를 하느냐를 갖고 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오후에 이준석을 들어오게 하자. 이준석이 참석하라. 남자답게 참석해서 하고 싶은 얘기 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2시면 이제 30분 뒤인데 과연 오게 될지 제가 생각할 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송영선 의원님 우리 둘이 방송한 게 이 김문수 TV에서 무려 6만 뷰가 됐대요. 예, 그리고 우리 자유헌정 TV에서도 평소에 한 10배쯤 보셨고요. 저희 민경욱 TV에서도 그랬고 송영선 TV는 20만 명? 30만 명? 저는 별로 안 해봤어요. 너무 1년 반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당겨야죠. 왜냐하면 정말 나라 돼가는 꼴에 절망이 아니라 가슴이 무너져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슴에 구멍이 풍 뚫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게요. 우리 그 뭐 70년대 이게 통기타 그 멍 뚫린 내 가슴에 정말 내 가슴에 외로움이 물흐르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제발 떠나버리면 저는 그때서야 사랑 노래 보내줄 겁니다. 이준석 얘기하시는 겁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이셨습니까? 원래 극과 극은 통하잖아요. 네. 깜짝 놀랐네. 예. 그 노래로 계속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자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송이잖아요. 송. 송 오브 영선. 젊은 태양의 노래. 영선. 네. 그렇군요. 예, 그거는 따로 특집으로 100만 뷰를 우리가 야심차게 생각하면서 편성을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이준석과 관련해서 송영선 의원님은 이심전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를 보니까 이심전심이 아니고 지금 선거판에 가장 광폭으로 움직이는 두 사람이 이준석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니 좋게 움직이는 사람 추미애가 있죠. 추미애와 이준석 사이가 한 공통점이 제가 보니 닮은 점이 6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서로 기분 나빠할 텐데 닮았다 그러면. 모르지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첫째가 이심전심이라고 제가 사자성어를 쓴 이유는 세월호를 비교를 했어요. 추미애가. 네. 그리고 세월호 선장하고 이준석하고 당대표하고 이름이 같다. 그런데 이준석 혼자만 빠져나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국힘당의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국힘당의 사랑을 가진 그런 당대표라면은 상대 당에서 자기 자신을 306명을 물에 빠뜨려 죽인 그 선장하고 이름이 같다고 비유하는 거예요. 참겠습니까? 못 참죠. 절대 못 참지. 이게 뭐 명예훼손이고 뭐고 좀 난리를 칠 텐데
absolutely 정말 no comment야. 그리고 끝에 하는 말이 너만 살아와서 기특해 이 톤이야. 마치 엄마가 아들한테 그래 잘해서 저것들은 다 죽어도 좋은 거야. 국힘도 죽어도 좋고 국회의원도 다 죽어도 좋고 윤 후보도 다 죽어도 좋고 너는 기특하게 잘 와서 거기에 노카멘트를 하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됐냐 하면은 아니 별의별 거에 다 화를 내고 고소한다 그러고 뭐 한다 하는데 아 이게 두 사람이 통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를 이준석 선장에 비유를 해도 응? 입을 다물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심전심이다. 예. 이게 저기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는 또 상처를 얼마나 후회. 예, 후벼 파는 얘기가 돼서 네네. 추미애가 지금 그쪽 분들로부터도 큰 공격을 받고 아니 있죠. 그런데다 의원님 보세요.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추미애 의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는데 데자뷰. 그 기시감이 저도 기시감이 오더라고. 어떤 예. 기시감? 2017년 3월 10일 팽목항에 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한가운데에 문재인 그 당시에는 대표죠. 당대표가 가서 너희들이 별빛이다. 고맙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와이 고맙다야 이거야. 예, 너희들이 죽어줘서 내가 대통령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처럼 사람들이 해석하도록 하는 거야. 니 안 죽어줬으면 나 안 될 거야 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건데 그걸 5년을 빨아먹고 난 뒤에 어려울 때마다 우리한테 뒤집어 씌웠어. 그래놓고 또 이번 선거에는 또 그 아픈 가슴 학부형들의 아픈 가슴에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또다시 세월호란 다시는 듣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덤태기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네. 추미애가. 그러면서 표를 얻어가겠다는 거예요. 추미애는 팀킬 하는 사람이죠. 일단 자기네들 진영에서도 난리가 나게 또 만들었으니까 우리 우파로서는 잠깐 땡큐 뭐 이런 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준석으로 볼 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저 답글 중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김형오 전에 우리 공천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김형오 위원장께서 조선일보에 내신 글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이준석은 젊은이를 볼모로 잡고 있는 젊은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혹시 답글로 그 말이 맞는지 우리가 요 방송 시작되기 전에 젊은 PD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이런 꼰대 짓을 하고 지금 있으면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서 내칠 경우에 그럼 2030들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우리를 공격했다 해서 따로 나가겠느냐? 아니면은 2030들이 봐도 이 사람들은 좀 모자란다. 이준석은 도가 지나치다. 우리가 몽리라고 하는 것은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대개 노인분들, 예? 그럼 저 스테레오 타입이 돼 있는 동화에 나오는 무슨 심술궂은 마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심술을 부리는 걸 몽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준석에게 몽리라는 표현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젊은이들은 이준석을 공격하면 자신들도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들이 봐도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2030이 보고 계신다면 그분들의 답을 환영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코멘트를 얹으면 대전제가 말입니다. 이준석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내가 2030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온 사람이 아니냐. 증거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사실 77%가 문에서 이쪽으로 온 게 다 내가 나의 위대한 영도력에 의해서 오세훈이 됐다 그러는데 그 사실이 기정사실이라면 방금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20, 30대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거의 예상되는 답이 한 방향일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현실을 보면 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기여한 것 있다는 거 일정 부분 이해한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저도 동감이에요. 안철수의
지원과 희생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 국민의힘은 한 번도 감사하다고 적극적으로 표명해 준 적도 없고 우리 반성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안철수가 거의 20%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자기 자신이 젊은 세대를 데려왔다라고 그 덕택에 됐다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볼 때 너무 오만한 얘기다. 그리고 일방적인 얘기다. 그래서 20, 30대들도 그 상황을 좀 판단을 해서 객관적인 이렇게 답을 주시면 저희들한테도 이 당에 조언을 주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라온 글들을 보면 2030이다 하면서 주위에서 이준석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만약에 그 양자 기자를 쓰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라면 저기 지금 당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잘못 찍었다 그러는데 저분은 6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2030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주위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음에 이제 안철수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네요. 여러분 윤석열 후보한테 아침에 나가서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하라. 이래서 그거를 권영세 사무총장, 신임 사무총장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를 했는데 오늘 일정 때문에 바빠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했어요. 이제 여의도역에서 인사를 했는데 그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연수 문제 던졌는데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무운을 빈다 이랬어요. 무운의 한자를 여러분들 아시죠? 무장할 때 그 무자인데 그거를 무운을 빈다 그러면 운이 많기를 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철수와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무운이 없을 무자의 무운으로 해서 안철수를 비꼬는 헤어질 때 비꼬는 인사로 던졌던 겁니다. 무운을 빈다. 너는 운이 없을 없다. 거야. 있는 운도 없어져라. 운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저주입니다. 근데 그 저주를 어저께 했어요. 이런 것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보세요. 지금 오늘 안철수 대표께서 특유의 화법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네요. 문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에 저는 말입니다. 새로 그 후보가 지명한 선대 본부장에게 자기가 장 대표이지만 내가 연습 문제를 던졌다. 이게 무슨 학습지 연습 문제도 아니고 전 정말 오만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꼰대예요. 아니 당의 그 뒤 말부터 보십시오. 무운을 진정으로 무운을 빈다면은 성의를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런데 연습 문제 던졌대 안 받아준대. 그럼 끝났어. 무운을 빌어. 이거 삼척 동자가 다 봐도 엿먹으라는 얘기밖에 아니에요. 네, 그거죠. 그걸 딱 그러니까 진짜로 무운을 빈다. 우리가 무운을 빈다. 행운이 있길 빕니다라고 하는 것도 딱 떨어지면서 너는 이제 나랑 관계가 없어 이러면서 무운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과거에 안철수 사건 때 없을 무자를 써서 무운이라고 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무운을 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저주죠, 저주. 저주죠. 예.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또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오전에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의결권을 가진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박수영 의원 등이 올라가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준석이 지금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윤석열을 당선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간자 같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라. 그런 의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당은 이 의원들이 있는 의원총회보다 더 큰 조직이죠. 큰 조직이고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한다고 그 사람을 내쫓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안 돼요. 권한이 없어요. 네, 권한이 없지만 상징적인 뜻은 있겠죠. 압박은 되죠. 심리적인 압박은 되는데 쉽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존재도 아니고. 근데 약간 의원님 말씀에 약간 조금 격가지를 치자면은 이 추미애 의원과 이준석 당대표가 닮은 두 번째 닮은 이유는 네네네네. 꽝 잡는 게 매다라는 게 추미애가 한 얘기거든요.
자기가 법무부 장관 돼가까지 그 검찰총장 잡겠다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안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선 캠프에 들어와서 서로 맞붙으면서 내가 나서야 된다 후보로. 그래가 야당의 후보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내가 잡을 거다. 어떻게? 꽁 잡는 매로. 근데 지금 이 준석이가 하는 짓을 보면 추미애가 하던 꽁 잡는 게 매라는 것을 그대로 자기가 지금 윤석열한테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마치 그 꽁을 잡을 수 있는 매인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꽁을 잡을 수 있는 매 능력도 없으면서 예? 꽁 잡는 게 매다라는 그 말을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게 그것도 되게 닮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엑스맨입니다. 엑스맨. 엑스워먼 아니에요? 엑스워먼 역시 영문학과를 졸업하신 분으로서 엑스워먼입니다. 엑스워먼인데 이준석이 여기 들어와서 이자는 이제 스파이는요. 정체가 알려진 스파이는 폐기됩니다. 스파이가 간첩인데 이 간첩이라는 게 알려지면은 폐기되게 돼 있거든요. 그 운명을 자기가 잘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이준석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민주당과 콜라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경로로 해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이래서 아직도 여기서 버티면서 뭐 좀 더 해코지를 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양쪽에서 함께 자기를 도와주었던 김종인 씨가 날아갔어요. 김종인 씨가 날아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준석이 이쪽에 있는 한 김종인은 바깥에서 조정하면서 이 우리의 후보를 떨어뜨리고 뭐 해코지를 하기 위한 공동 작전을 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당에서 파견한 제 생각에 또 합리적인 의심이 이준석이라는 스파이를 갖고 있고 우리는 보낸 적이 없는 추미애가 자발적으로 저쪽 팀을 망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신해서 네. 저도 그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고 국민들이 잠을 못 자는 이 상황에도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 두 개가 뭐냐. 어제 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조선비즈에서 리얼미터에게 의뢰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 다른 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슬프고 속상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태양이 있어요. 이게 스칼렛 오하라의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얘기하면서 그 오하라 가문의 맏딸이 하는 얘기가 모든 걸 다 잃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농장 하나만 남았을 때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태양이 뭐냐? 정권 교체 희망이 55, 정권 그대로 가자는 게 37%. 그게 우리의 태양이에요.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 무기,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미애에게 아무리 자기가 자기 기운에 빠져서 신이 나서 하더라도 자기 개인 SNS에서 그냥 이런 글 쓰지 마라. 치기 어린 글로서 당을 곤란하게 하지 마라 했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야, 추미애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고 도로 망치는구나. 민주당을 망치는구나. 생각이 들었으니까 워닝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태양까지는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의 소소한 무기가 되겠다. 제발 더 떠들어주세요. 그렇다면 그 민심이 바보가 아니니까 우리 쪽으로 돌아올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세 번째. 이 준석과 추미애의 공통점. 둘 다가 관종이라서 그래. 관종. 당 선대위원장 안 한다고 뛰어나갔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언론, 모든 무슨 영상, 모든 매체에 나가 막 중구난방 입이라고 계속 떠들어 제껴요. 추미애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종인을 보고 욕을 하지를 않나, 윤석열을 까지를 않나, 김건희를 까지를 않나, 국민의힘을 까지를 않나, 닥치는 대로 이거는 무차별적으로. 근데 그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관종적인 쾌감과 만족도를 얻기 위한 거라고요. 그 둘이 또 닮은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냥 보기에 우리 김문수 TV는 1171명이 들어오셔서 이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리 예고를 오랫동안 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제 TV에도 600, 한 700명 가까운 분들이 또 보고 계시고. 눈이 너무 좋으시다. 네, 예, 아니 앞으로 더 많아야죠. 뭐 어디는 보니까 14만 명씩 동시 시청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송영선 TV, 민경욱 TV, 자유헌정 TV, 김문수 TV 좋아요, 네. 구독, 또 알림 설정 전부 다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4만 제가 한 5천 얼마가 됐던데 한 5만 명쯤 되면 또 여러분과 생방송을 한 3, 4시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지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우리 우파를 살리는 애국 시민들이십니다.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관종의 특징들이 자아도취라는 거 아닙니까? 그 바로 자아도취입니다. 네. 자아도취 나르시스트예요. 이준석이 보십시오. 자아도취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2012년 6월 13일 TVN이 그때 인기 있는 프로를 하나 운영했어요. 뭐냐 하면 스타 특강 쇼를 했는데 초빙한 나이 가장 어린 강사가 이준석이야. 하버드를 나왔다고. 네. 뭐 반짝반짝하잖아요. 네네. 단에 딱 올라 그 T자처럼 된 단이 있어요. 양옆에 앉아 있고 뭐 방송국에 너무 오래 계셨으니까 네네네.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더 잘 아시지. 이준석이 딱 얘기합니다. 파란 여름 남방을 읽고 첫 마디 말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러니까 전부 다 몰랐죠. 이러니까 제가 박근혜 남자입니다. 박근혜의 키스라는 말은 기자들이 애칭으로 불러줬어요. 왜냐하면 박근혜가 데려와서 새 술을 새 부대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데려왔다.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누구의 남자? 내가 민경욱의 여자? 이거는 민경욱과 최소한 여자 남자의 관계일 때 여자라 하지. 맞습니다. 송영선의 남자? 네. 송영선에게 있어 최소한 보이프렌드 역할을 해야 남자예요. 네네네. 때에 따라서는 부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쿵 그 얘기를 그렇죠. 들으니까. 그런데 아니 박근혜를 팔아가 첫 자기 소개를 박근혜의 남자라고 합니다. 이준석.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때 벌써 감지를 했어요. 자아도취. 이 나르시스트라도 네. 이거는 야 히틀러 수주이구나. 아 히틀러 수주이구나. 히틀러도 우리가 나르시스트로 대단한 분류합니까? 나르시스트 그죠. 그 히틀러 수주이구나. 이 정말 엄청난 문제를 이 양반이 안고 있구나. 뭐 그 뒤에 또 자기 자랑한 건 많습니다. 내가 그 하버드를 들어갔을 때에 하버드의 페이스북을 만드는 주크버그가 내보다 한 살 아래였고 내보다 한 해 후배였는데 뭐 우리가 같이 끌어올려가 같은 반이었고 하는 페이스북 보니까 제대로 30 몇 번째 38번째 한데 찾아보니 자기 이름 아니에요. 알더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또 이 과학고를 다닐 때 최연소 부회장을 했는데 하도 과학고 이 컴퓨터가 엉망이라 가지고 한꺼번에 창을 3개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회사 전화 한 통화를 돌렸더니 10대의 최신식 컴퓨터를 갖다 주더라. 내가 생각해도 정말 그때 나는 내가 위대했다고 생각해. 이 완전 나르시스트예요. 완전 나르시스트. 네. 네. 맞습니다. 네. 나르시스트가 이제 공감 능력이 부족하죠. 모든 네, 걸 맞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불치의 병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 관종 나르시시즘 다음에 또 지금 얘기하는 자아도취 네. 이런 것들은 불치의 병입니다.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전국에서 우리 후보에게 힘든 짐이 되고 있으니 너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거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젊은이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손학규랑 싸우면서 다 배운 것이다. 안 봤어? 나를 우습게 알지 마. 나는 그런 옛날에 그런 싸움에서도 이기고 견딘 사람이니까 나를 뭐 쉽게 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좋은 싸움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자기의 목리, 예? 그 나이 어린 사람, 젊은 사람에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닌 이상한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야말로 꼰대 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봤더니 그
사설에 이준석이 당을 망치고 있고 우파를 망치고 있고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알았나? 그걸 지금 알았어요? 아, 그걸 아니. 지금 알면 안 되지. 우리는 계속 얘기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TV 이 자리에 나와서도 안 된다. 우리가 37, 38살 때를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패기가 있는 건 좋았지만 패기 말고 그걸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경험치가 부족했어요. 그런 걸 맡겨놔도 되는 그런 평상시냐? 그게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런 불안한 젊은이를 거기다 얹혀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박수치고 그랬던 모양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는 톤과 조금 다른 게 제가 생각이 여기에 사실은 조선일보가 이준석을 당대표를 만드는데 다른 어떤 신문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세요. 열흘 동안 이준석을 떠올리는 글을 4번이나 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 비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골랐어요. 근데 지금 해놓고 보니 이렇게 되니까 안타까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약간 죄의식도 있고 뭐 왜 이렇게 엉망이 됐냐라는 원망도 있고 이 완전히 호박 그렇죠. 범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이용을 하려는 언론 그 세력. 맞습니다. 예, 언론 세력이 지금 이게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가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다 보면 자기네들이 우파를 파괴시킨 주범으로 몰리게 주범으로 생겼거든요. 되죠. 당연히 주범으로 되죠. 몰려야 돼요. 주범이에요. 주범인데 이제 거기서 발을 빼는 신호탄이 사설로 나왔다. 저도 저는 그렇게 절대 보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절대 동감입니다. 왜 네. 보수 언론으로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문에서 이런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주도록 해놓고 이제는 정말 이 문제를 좀 더 일찍 해서 이런 기미가 나올 때 조선일보에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팔짱 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민을 보수라고 자기들이 자기 표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일보를 죽도록 사랑하는 120만을 바보 취급한 거예요. 예. 지금 송아지가 지금 워싱턴에서 계속 하는 건가? 현송 얘기해 주세요. 현송. 예. 많은 분들 지금 660분, 1628분 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방송은 4개 유튜브 애국 유튜브가 콜라보로 진행하는 지금 민경욱과 소홍영선이 진행하는 이준석과 관련된 이준석이 지금 이름뿐인 대표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시가 되면 의원총회가 이제 다시 개최가 됩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오전과 마찬가지로 이준석의 퇴진을 다룰 것 같습니다. 이준석 퇴진을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뭐 송석준, 다음에 뭐 박수영, 추 누구죠? 추교훈이 아니고 추경호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사이코패스란 얘기까지 하면서 나가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당을 망치고 후보를 망치고 대선을 망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결의서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결의서가 무슨 그 낸다고 해서 그 이준석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의서를 내기 전에 오후에 의총에서는 이준석이 나와달라라는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윤 후보가 계속 앉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 대선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몇 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윤 후보가 없을 때 이준석이 들어와서 이 의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라. 이렇게 의원님 저는 의원님이 너무 신사 같은 발언을 해서 약간 짜증이 납니다. 네, 그 풀어주세요. 그냥 그냥 그 의원님이 싫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네네네. 말고 왜 젠틀맨 같은 소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무슨 사이코패스라는 용어 이런 험한 용어가 몇 명이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필라버스팅을 해야 돼요. 필라버스팅을 데려다 놓고 24시간 48시간 계속해야 돼. 왜 당신이 당대표를 계속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당신한테 당대표로서의 자격이라든가 하는 일에 불만이 있다는지, 왜 이 지금 선대위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필라버스팅 식으로 하자니까. 필라버스팅 식으로 아까 제가 의견만 물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아니 왜 도대체 자기의 거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빠져? 그렇게 잘나고 용기 있던 남자가 자기 스스로 용기 있다면서. 미국 남자들 미국 사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카워드야. 카워드라는 게 뭐냐? 겁쟁이라는 게 뭐야? 진실을 대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카워드예요. 뭐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정의와 진실에 맞설 능력이 없는 사람을 카워드라고 부릅니다.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치사하고 가장 졸렬하고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네. 아까 제가 엑스맨이라고 그랬더니 엑스워먼이라고 고쳐주셨는데 필라버스팅이 아니고 필리버스팅입니다. 필리버스팅. 예, 1대1. 1대1이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얘기한 게 그냥 좋다 싫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 의원총회 가면 잘하시잖아요. 분위기 살벌합니다. 있는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거기는 몇 명이 나와서 정말 싫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있는 얘기 거의 욕 가서 주먹잡이 같이 종주먹을 대고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소리도 나오고 큰 소리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도망가고 싶겠죠.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나가겠다 그러면 어딜 나가느냐? 네가 너의 속마음을 내놓기 전까지는 나갈 수도 없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정말 다그치면서 그야말로 필리버스팅을 24시간이고 48시간이고 해서 이 문제를 매듭져야 된다.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제발 당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민 의원님이나 저처럼 이 정도로 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좀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국회 담장 밖에 있는 여자와 남자가 담장 안 의원실에서 앉아서 얘기한 사람보다 가슴이 지금 10배나 더 뜨겁고, 우리보다도 더 멀리 있는 여의도 밖에 있는 국민들은 우리보다 가슴이 1000배나 더 뜨겁다는 걸 안다면 적당하게 처리해서가 될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방송하러 들어올 때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준석 문제를 성상납으로 국한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저 가슴이 뜨거운 젊은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동정론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 말고 이 어린아이가 28살 때 대통령을 이용했다. 잘못 이용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습니다.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절대 생각하시는지요? 동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자기의 회사로 모시면 많은 투자자를 얻을 수 있다는 밑그림을 그린 어떤 사업가가 이준석을 물고 이준석을 통해서 대통령께 여러 군데 다니시기도 하니까 대전에 오실 때는 여기에 꼭 들르시도록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쳤어요. 자기의 말로도 그게 나옵니다. 그런 그 대담한 일을 저지르면서 자기는 뒤에서 그런 뇌물을 받은 그런 대담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토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드러내놓지도 못했고 알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대표가 돼서도 계속 윤석열 욕하고 윤석열이 되면은 지구를 떠나가겠다느니 손을 봐서 윤석열은 아웃이 될 거라는 원희룡과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부정선거 얘기하는 민경욱은 또라이고 민경욱이 말이 맞으면 자기가 정계를 떠나겠다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계속 한 이유를 지금 보니까 그 성상납 이런 사태에 대한 검찰의 조서가 있는 검찰 조사서가 있는데 조사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기자가 입수해서 기자가 민주당에다 갖다 줬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서류를 갖고 이준석을 뒤에서 너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저 깔 수 있다. 이런 이제 볼모 잡힌 예, 거지. 볼모를 잡힌 거죠. 볼모를 잡혔습니다. 아니 당의 비대위원으로 있은 그 자리를 맥시멈 이용해서 당의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그런 해프닝으로 한두 번의 어떤 성과 관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저는 또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차원의 우리가 문제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2013년 7월, 2013년 8월, 2013년 12월, 2014년 줄기차게 대전 유성을 내려갑니다. 단순하게 아이카이스트만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갔을까? 그리고 당의 비대위원장인 사람이 그 김성진하고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썼고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맛있는 밥 먹고 무슨 영양보양제 먹고 하는 것이 과연 당을 비상시국에서 일으킬 수 있는 비상대원의 대책위원회 임무냐고 그게.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때부터 벌써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사람을 이용하고 어떻게 기회를 이용하고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어떻게 당을 위해서 일하고 어떻게 애국심을 보여줄 수 있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예. 지금 이제 이준석이 위기에 처하고 또 김종인이 위기에 처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어디냐? 민주당입니다. 윤호중이 나와서 이준석을 비호했고요. 예, 송영길도 그런 얘기를 했고 다음에 이재명의 대변인이 한 번만 쓰고 버릴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쟁통에 적장에 지금 비리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난리를 쳐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왜 그래? 같은 편이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저 김종인에 대해서도 김종인이 지금 나갔더니 강훈식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팽하면 안 된다. 여태까지 이용하고 팽하면 안 돼. 야 이놈들아. 너희들도 버렸잖아. 너희들이. 팽은 코 풀 때 나는 소리. 소리를 들려줘야 되나? 하여간 팽을 했는데 그럼 데려가라고 다시. 그럼. 모시고 가라고. 옛날에 파란 옷 입고 예 당을 뭐 민주당으로 가져오는데 정권을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하고 이 1인 시위하고 문재인이가 제일 먼저 데려갔지. 예, 그런 사람 왜 데려갔다가 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또 던졌나? 팽이 아니고 우리 여기 와서 좀 저기 뭐야 분탕질을 제대로 하라고 해서 던졌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선 던져버리니까 그게 속이 뜨끔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 얼른 데려가기 바랍니다. 예, 파란 옷 입혀서 예, 또 저 윤석열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게 하세요. 예, 하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이제 저 정체를 완전히 우리들이 알고 이제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벌거벗은 임금님 전략이라고 추미애가 공격을 해서 저거들은 벌거벗 끼놓고 임금을 만들지는 않았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벌거벗은 임금님 데려가겠어요?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게 예, 저희들의 이제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저희들 또 다른 4분 정도 나왔던 한 20분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자, 우리 뭐 오늘만 뭐 방송할 건 아니니까 오늘은 짧게 이렇게 좀 마치기로 하고 못하신 말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그 듣고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오늘 꼬집어 가지고 얘기하고 싶었던 이준석과 저 추미애 공통점 닮은 점에 마지막으로 말 돌리기. 둘 다 말 돌리는데 귀재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준석도 강용석이 성상남 문제 나오니까 했냐 안 했냐 그런 사건이 있냐 없냐. 김성진을 검찰에서 수사할 때 기록이 이렇게 나왔다 하니까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무척 당황스럽다라만 얘기한 거예요. 답을 피해간 거죠. 그러면서 나 명예훼손했으니까 고소하겠다. 그게 왜 명예훼손이야? 안 했으면은 허위사실로 걸어야지. 그렇죠. 안 했으면 허위사실로 걸어야지 명예훼손이 아니고 왜 보더라인을 걷는 애매모호한 말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자기뿐 저 준숙이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추미애도 마찬가지야. 2004년 4월 5일이 추미애가 민주당 저 선대위원장이야. 근데 자기가 노무현 탄핵에 찬성을 해놔놓고
민주당 지지율이 3% 떨어지니까 3일간에 3배 일보를 하면서 18km를 걸으면서 눈물에 콧물을 다 쏟으면서 저의 진심을 받아달라. 민주당이 지지율 3%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하는 말, 그게 너의 진심이었다면 추미애 의원님 제발 그때와 같은 진심으로 초심으로 좀 정치하세요. 그것이 정말 지금 온갖 도근 그다음에 뭐 사람 이렇게 속을 흡입하는 말 망언 그다음에 이 세월호 식구들 눈물 나게 하는 것 윤 후보를 힘들게 하는 것 3호를 비방하는 것 심지어 자기 편에 시컨 데리고 있던 김종인까지도 바보 등신이라고 폄하하는 것 등등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에게 진실성을 보여주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준석이 오늘 아침에 어제 윤석열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비토했습니다.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가 당 대표보다 위에 있다는 당무 우선권 조항을 발동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권영세 의원에 대한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립시키기 위한 이준석을 고립시키기 위한 최고위원 내에서의 활동이 있었죠. 몇몇 최고위원들이 사표를 냈는데 그걸 또 반려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숨가쁘게 이제 벌어지고 있고 제가 볼 때 오늘 내일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 의원총회는 이준석이 있건 없건 간에 계속될 겁니다. 거기는 이준석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더욱 가열차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일단 어느 수준의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의문 같은 것이 채택돼서 언론에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름뿐인 이준석을 이렇게 이제 물리치는 식물 대표 이준석이 이제 되게 되겠죠. 이름뿐인 식물 대표로 계속 있고 싶은 건지 뭐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된다면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도 끝났지만 이제 영원히 이제 끝나는 그런 끝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갑자기 편성한 우리 이준석 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자주 송영선 의원님과 함께 콜라보로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 괜찮죠? 저는 자주 이미남하고 자주 하고 싶은데 이미남이 제가 미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러시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독자님들이 청취자님들이 아니 알려주세요. 절대 그게 아니고 바쁜 시간이니까 잠깐만요. 시간을 보자고 한 거지. 시간을 보자고 한 거지 무슨. 저는 참네. 팩트만 깜짝 놀랐네. 얘기합니다. 아이고 팩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KBS 9시 뉴스 앵커였습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제 말이 더 맞습니다. 아니 일정을 보고 같이 자주 하자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바빴었죠. 앞으로 좀 더 자주 방송을 함께 하도록 결국 제가 하겠습니다. 얻는 답을 예, 얻고 싶은 답을 얻었네요. 네. 예. 넘어갔네 내가. 예, 1대0 아니 2대1. 예. 여러분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주 감사합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